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기술의 조정화 선생님을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경화 그 사람 그 시 사회를 맡은 문학관의 상주작가 손황숙입니다. 지금 행사는 저희가 그 국가수칙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거리두기 역시 저희가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먼저 가신 저기 시인들에 대한 묵념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묵념. 바로 자리에서 앉아주십시오. 곧바로 먼저 저희 오늘 세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정영자 시인이시고요. 한 분은 이승원 문학평론가 그리고 김용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영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영자 선생님은 통영 출신이시고요. 시인이시자 문학평론가이십니다. 1980년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을 마치셨고요. 신라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연임하셨습니다. 부산 여성문인협회 창립 이사장님이시고요. 현재 한국문학 고문으로 계십니다. 모셔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병아 선생님은 제가 대학 시절에 3학년 때 저희들이 박두진 선생님으로부터 저희 선배들은 현대실용 강의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3학년이 되니까 박두진 선생님은 안 나오시고 조병아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조병아 선생님을 제가 만난 것은 시집으로 사랑이 가기 전에라는 시집으로 처음 뵀는데 제가 요즘 치면은 디스크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토영에서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부산에 나와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나왔는데 토영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점에 들러서 시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저 시를 참 좋아하고 그 조병아 선생님은 그 당시에 몰랐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 알았던 시인은 한용운, 그리고 김소월, 이런 정도의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쫙 서점 시집 있는 데를 쭉 돌았어요. 돌아서 뭘 한 권 사기는 사야 되는데 딱 제 시선에 사랑이 가기 전에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그 시집 표지가 하였어요. 하얀데 사랑이 가기 전에 그걸 제가 딱 뽑아가지고 보니까 조병아 시인의 사랑이 가기 전에 그걸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그때는 거의 여고 때는 거의 그 일 다 외웠는데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당신이 무작정 좋았습니다. 서러운 까닭이 아니오시다 외로운 까닭이 아니오시다 이런 시가 참 어느 가로수 떨어진 거리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에서 만나던 다른 시인들의 시와 비교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시를 그때 언니하고 같이 가서 언니가 시집 이제 돈을 지불하고 언니 이 시집이 너무 아름답고 시가 좋다. 그래서 제가 사가왔어요. 그리고 집에 놔놓고 간간히 잃었는데 세월이 거침없이 흘러서 저는 100일장에 나가서 장원을 한두 번 하고 그리고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문인이 되는 길이 그래요. 100일장에 가서 어떻게 최고상 한번 따면은 나는 국문과 가리라 아마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 국문과로 진학하고 조병아 선생님은 그 당시 경희대학 계셨기 때문에 전혀 저는 만난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시절에 3학년 개강을 하고 첫 강의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베라의 모를 쓰고
홍수방 옷을 입고 빨간 손수거 여기 꼽으시고 파이프 담배는 피우는 거지 안 피우는 건지 모르지만은 늘 이렇게 가지시고 또 이 특유의 가방이 있어요. 가죽 가방 이걸 딱 들으시고 딱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명적이라 할까. 너무 그냥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날이 수업 시간은 수업 시간이 아니고 뭐 시란 무엇인가 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시의 은유와 시의 상징 그런 거를 전부 다 날라가고 쟤뿐만 아니고 이 학생들이 그때 전체 학생이 한 30명인데 이 학생들이 거의 한 반쯤 됐어요. 국문과에. 그 학생들은 전부 다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조병아 선생님을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와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굉장히 일찍이 학교를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선생님 강의하면 요 앞줄에 와가 있는데 사실은 30명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좋으셔서 상대 학생 무슨 뭐 음대 학생 무슨 학생들 해가지고 통틀어서 교양 과목 비슷하게 막 들으러 와가지고 그냥 인산인해 그냥 막 그 뒤에는 수업이 말씀이 안 드릴 정도로 마이크는 없이 했으니까 그 앞에 딱 앉아가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보통 보면 한번 오셔가지고 자주 올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을 좀 많이 해요. 길게 몇 시간,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몰아서 하고. 그럼 선생님 만나면은 야, 너 시간이 있는 학생들 따라와. 내하고 커피 마시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즘은 교수회관도 학생들이 뭐 그냥 자유스럽게 드나드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아주 엄존한 교수님들이 가시는 곳에는 학생들이 얼씬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조병아 선생님을 쫄쫄쫄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쫄 따라가가지고 교수회관은 어째도 쾌적하고 넓잖아요. 그러면은 커피를 전부 다 주문받아갖고 선생님이 전부 다 그 당시는 카드도 없고 현금으로 이래가지고 선생님 전부 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학교는 시간 강사로 오시고 경희대학은 전임이니까 시간 강사 강의료가 학생들 커피 사주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학생 숫자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먹는데 그거를 먹었을 때 우리가 그 한 방울씩 마시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강의 시간에는 그래도 진도라는 게 있고 하니까 빡빡할 건데 거기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진짜 현대실용 강의는 커피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앉으면은 사랑이 이렇고 저기 가는 구름을 한번 봐라. 구름에 어디 발이 있느냐? 구름에 발이 없잖아요. 아마 선생님 시에 딱 한 줄이라면은 구름 하면은 발이 없구나 그럴 겁니다. 그래갖고 앉아서 그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그것만 받아 적었더라 해도 그것만 순서대로 적었으면 시가 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째잘거린다고 그냥 막 그랬죠. 그런데 선생님은 들어오시는 수업 강의실에 들어오는 자체가 바로 문학 시간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문학입니다. 쉬고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그때 강의를 했던 노트가 있습니다. 강의를 적었던 노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선생님의 그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곽 안에 시체가 남고 거기에 곽을 그려놓고 그림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전체를 사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까지 곽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누구나 똑같다. 왕후장상이라도 똑같은데 그럼 뭐가 틀리느냐? 플러스 알파.
알파에 따라서 인간은 전부 다 달라진다. 그 알파가 자기의 열정, 자기의 노력, 자기의 사랑, 어떤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되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수학이라든가 화학을 잘하셨잖아요. 전공이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도 그걸 시를 그림으로 그런 어떤 도표로 기호로 하기 전에 이미 1960년대 초기에 제가 1964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아마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62년 아니면 63년 됐을 겁니다. 1900. 그 당시에 칠판에다가 그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때 표현 그대로 하면 저희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시를 저렇게 곽을 그려놓고 그 안에 시체를 그려놓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인간은 어디에서 전부 다 결판 나느냐? 이 알파에서 결정난다. 그래서 그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마쳤으면 마쳤는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을 따라가서 그랬죠. 그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서너 번 정도 선생님을 따라서 커피를 마시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한두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고 떼거리로 몰려서 그러니까 뭐 한 7명, 8명 정도 그 정도로 늘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저녁에도 만나서 막걸리도 많이 마셨다고 그랬어요. 김대규 시인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 그룹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뭐 술도 한잔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낮에 캠프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기숙사에 알로아라는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저희들이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특유의 베레모 있잖아요. 정자를 안 쓰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홈스방 좀 이렇게 딱 붙지 아니하고 헐렁한 홈스방을 입으시고 이 주머니는 아웃포켓입니다. 아웃포켓 안으로 이렇게 연결 아웃포켓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쏙 하늘을 쳐다보고 멀리 쳐다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갑다고 기숙사에서 가면서 인사를 하며 그래 내가 지금 내 고향 난실리에 편운제라는 집을 조그마한 소위 그 농막을 지어서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내가 하는데 지붕의 빛깔을 어떤 색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선생님 원래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색채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희 연세대학은 구석구석에 그 숲속에 옛날에 선교사들의 그 아주 예쁜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뭐 지붕도 안 보고 그냥 뭐 그래 서양 집이다 이 생각하고 다녔는데 그 지붕 색깔을 보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면 주머니에서 아웃포켓에서 이렇게 해갖고 땅콩.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견과류가 참 좋다고 그러대요. 그 견과류를 저도 많이 먹는데 아마 스님도 그때 견과류를 주머니 이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머니에 이래가 땅콩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손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줘요. 근데 주머니에서 나온 이 땅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딱 떼어주면. 그래서 내 옆에 붙어 오늘 국문과 학생은 내온차고 뭐 땅과 학생들이 한 서너 명 있죠. 적어도 이 정도는 멋이 있어야지. 이거 땅콩 이거 2개 먹을 거는 한 개씩 먹어라. 아깝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땅콩을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때 제 감수성이 가장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성수가 있던 자리인데 바로 그 연세대학교 숲길은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캠퍼스가 아름답기는 경희대학 숲하고 연세대학 숲인데 경희대학 숲이 연세대학 숲을 못 따라올 겁니다. 아주 철학과 시와 음악이 흐르고 가을 되면은 낙엽이 탁 떨어지면은 숲속에 조그만한 스피커가 조금씩 달려 있어요. 멀리 거기에 오후의 숲속의 음악 해가지고 잔잔히 클래식 달립니다. 멋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걸어오는 그 길이 바로 시의 길, 문학의 길, 철학의 길이고
독일에 그 유명한 그 철학자의 길이 있잖아요. 칸트가 가고 페테르부르크의 그 철학자의 네카강 건너편에 있는 그거는 그 숲길에 되면은 그게 훨씬 떨어지죠. 훨씬 떨어진다. 바로 그 길이 연세대학 숲길이 그게 시의 길이고 문학의 길이고 그 땅콩을 주고 땅콩을 받고 그거를 땅콩을 나누고 그걸 집어 먹던 바로 그것이 바로 시의 확산이고 시의 핵이고 시의 사랑이고 시의 나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좋다. 너무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의 그 수업 시간 이후의 그 풍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조병아 선생님 흉내를 한번 내야지. 그래서 제가 딱 결심을 하고 흉내를 사실을 좀 냈어요. 근데 획일적으로 과 대표 불러가지고 야, 너 그 대표 오라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돈 얼마 주고 야, 김밥 몇 줄에 코카콜라 뭐 몇 병을 가져가지고 자, 우리 다음 수업 시간은 저 뒷산에 바로 그 신라대학이 백양산 바로 중턱에 있어요.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바로 숲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숲길 위에 벤치를 몇 개 만들어 놔서 숲에서 수업하도록 했는데 요즘 교수들이 빡빡하잖아요. 요새는 더 빡빡하고 옛날에는 조금 낭만이 있었는데 수업 잘 안 해요. 그럼 저는 선생님 흉내 낸다고 거기를 갑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출석을 부릅니다. 그래서 과대표 오라고 그래가지고 김밥을 한 줄씩 전부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콜라는 이리 큰 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컵에 따르고 이래가 쫙 먹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의 그 땅콩의 그 연출하고 커피 연출은 그거하고 들리잖아요. 어찌 보면 콜라하고 무슨 시골 잔치집도 아니고 김밥하고 좀 영 다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흉내 낸다고 했는데 한 학기에 2번을 제가 못 했습니다. 한 학기에 2번을 못하고 그만큼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참 어렵더라. 자연은 물 흐르듯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단지 이건 했어요. 자,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나무, 자기가 안을 수 있는 나무를 찾아라. 나무를 안아보고 나무를 볼테기 비벼보고 또 그래가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어보고 물 소리를 들어보고 들리는 거 뭐가 들리는지 그걸 한번 해봐라. 그리고 눈을 떠라 자리에 가거라. 그래서 자기가 눈을 감고 귀를 열고 있을 때 들리던 모든 거 상념 이거를 종이에 한번 써봐라. 그 종이에 이제 써줘. 이제 그런 선생님의 그 흉내를 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요거 2학년 때 몸이 아픈 그 시절에 휴학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랑이 가기 전에라는 시집을 읽으면서 저는 진학을 했고 그리고 연세대학에 진학을 했어.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그 시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요 선생님의 요 서재에 4번 왔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실 적에 그게 왔었는데 그때 그거를 보면 그 노 철학가의 그 서재가 이렇는가, 노 교수의 서재가 그렇는가. 그렇게 서재 겸해서 철학적인 냄새와 그리고 그 화가 뭐 그림 그린 거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게도 꽉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꿈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를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꼽아놓고 그래 있었는데, 야, 그게 물론 지금 우리 안성에 조병아 문학관에 재현은 해놨어요 그대로. 근데 그 재현인데 실제 상황으로 제가 그때 거기에서 찍은 사진도 제가 몇 장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한 사람의 생애가
묻었는 게 아니고 발효되어서 이루어간 하나의 거룩한 위대함이 거기에 켜켜이 먼지처럼 쌓였던 곳이 바로 이 서재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정말로 그 명소에 제가 세월이 50년이라는 세월이 돌아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인연법이라는 말로는 표현하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너무 깔끔해요. 어떤 데는 깔끔해가 섬찟할 때도 있는데 너무 철저하고 깔끔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칼입니다. 칼.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만난다 딱 하면은 정확하게 그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약속은 뭐 구질구질하게 뭐 때문에 차가 막혀서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철저한 분인데 특히 그분의 그 어떤 깊고 다정한 게 뭐냐면 전국에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까지 해놓으시니까, 그리고 예술은 회장도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예술인들을 대표하는 곳이 예술원이고, 아마 전국의 예술인들이 열망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 대한민국 예술은 회원이 되는 건데, 그 예술은 회원으로서 회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책이 해화동 107번지 이에 선생님 그 엽서가 있어요. 딱 그림 엽서. 거기에 그 특유한 선생님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조병화체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국에서 오는 무명인이든 유명이든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답장을 다 해줍니다. 무슨 시집을 잘 받았더라고. 자, 이름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이름 없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문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글 한 편의 사인이라는 게, 그 스님 죽고 나면 더 지금 그는 귀한 거죠. 그것을 일일이 다 쓰는데, 내가 볼 때 그 온 편지라는데 아마 그게 제가 그 조병화 문학관에는 다 전시 못하지 싶어요. 관장님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미치지 못하고, 부산에 가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대학에 문학 특강으로, 또 문단에 있을 때는 문단에 또 여러 가지 세미나, 또 그 초청 문학 강연 초청을 많이 하셨는데, 문인들이 이제 많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선생님 시집을 기정본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가다가 서점이 딱 있으면 선생님 딱 들어가십니다. 본인은 뭐 짐을 너무 작게 가져가요. 1박 2일 하는데도 짐은 요만한 거 한 개밖에 없어요. 아마 칫솔하고 뭐 간단한 그런 것만 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못 가지고 오고, 또 뭐 기정 돈으로 주지 책으로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돈을 내어서 시집을 샀어. 그래가지고 그걸 사인해갖고 드리는 겁니다. 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도 많이 못 와가지고 저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들, 하여튼 부지런하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1991년에 조병화 문학상을 제정했는데, 제가 선생님 흉내를 닮아가지고 2년 후에 제가 부산에서 부산 여성문학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 10여 년 동안은 제 혼자 개인 돈으로 제가 그걸 운영을 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뭐 막강합니다. 어저께 행사를 치르고 왔는데 상금 2,200만 원, 한국 여성문학상 1,000만 원, 부산 여성문학상 두 사람한테 500만 원씩, 시낭송상, 한국 시낭송상 300만 원 이런데, 그래서 저도 이 진짜 떠지는 거다. 전국에서 없는 거 하나 만들어야지. 조병화 문학상은
선생님 저 조병암 문학관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산 여성문학상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거. 아무도 여성문학상은 어떤 곳에도 여성문학인 협회에서도 안 만들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했고, 그 선생님의 그 부지런한 거, 그리고 그 깔끔한 거, 엄격한 거, 절대 어디 대접하려고 가면 뭐 비싸고 뭐 하는 거, 구질구질한데도 절대 안 가시지만은 너무 넘쳐나게 비싼 거 절대 안 가고, 그리고 아무리 맛이 있어도 딱 이거다 하면은 절대 그거로 딱 절제합니다. 그래서 난 선생님은 100살까지 사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절제로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무나 뭐 어디 선생님 뭐 어디 가면 초대하고 뭐 누구 식사합시다 하면 절대 안 갑니다. 누구가 오느냐, 무슨 주제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고 뭐 그냥 두리뭉실 이상한 데는 절대 선생님이 발걸음을 하시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한국문인협회 선생님 이사장 하실 때 한국문단에서는 처음으로 해외문학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 해외문학을 제1회 가졌어요. 그럴 때 제가 따라간 LA로 갔는데 따라가가지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 문단에 기여한 거 여기도 아마 그 요즘은 뭐 이사장 투표하는데 치열한데 선생님은 뭐 선거전은 해보시지도 않았고 추대해서 이사장으로 역임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 조병아 선생님의 서재에 와서 제가 이 책은 저희들이 부산시 지원금을 받아서 이거 만든 건데요. 저희들이 조병아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30분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작년에 이것을 저희들 축전 때 이거를 상영을 했습니다. 상영을 하고 그때 그 기념으로 제가 그 사실은 우리 조병아 문학관 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무나 이 시집을 못 내거든요. 아무나 못 내는데 저작권을 좀 위임받아가지고 조병아 애송시 108선을 냈습니다. 이것을 내고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시를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선생님은 에콜 이점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떼거리 하는 거 그냥 시는 그냥 독자들이 좋아하면 되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시가 천박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삶의 철학이 정말로 강물처럼 한강 강물처럼 이렇게 깊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죠. 그래서 선생님의 서재 옛 서재에 와가지고 다시 선생님 다시 그립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작년에 정문재 선생님이 조병아 문학관을 방문해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조병아 선생님 무덤에 가서 트럼프기 뽑고 6시가 5시에 부산에서 출발을 하시고 그 이후에 조병아 문학관에 한 10시 정도에 도착을 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성 군인들을 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버스 한가득 태워서 5시쯤 출발하시고 그리고 10시에 그 부산에서 조병아 문학관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뭐지? 라는 의혹과 함께 선생님의 하루를 행사를 따라다녀 봤고 돌아가는 버스에 90도 각도 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작은 스승을 어떻게 기린다는 것을 제가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